끝나서 했지? 오늘 2018년도 수능, 학년도 수능, 작년 거죠? 2017년 11월에 봤던 수능인데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지문이었어. 근데 너네 내신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꼼꼼하게 지문을 볼 거고, 그리고 중간 부분쯤에 조금 너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적인 서술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자세히 좀 볼 거야. 근데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길게는 안 걸릴 겁니다.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갈게.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 목적을 가진 듯 보인다. 그런데 라고 해서,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무슨 형식으로? 의문 형식으로 독자의 호기심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놓고서는 지금 인물을 하나 갖고 와서 누구니?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메모치고 정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사실 이 지문은 굉장히 여러 명의 이론가가 나오기 때문에 분류를 잘 해가지고 알아두는 게 좋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자, 여기서 모든 자연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은 위에 있는 누구라? 개미, 그리고 또 누구? 낙엽, 그리고 또 뭐? 우박,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뭘 추구하는 본성?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 외적 원인이 아니라 중요한 거 나왔어. 뭐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무슨 론? 목적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럼 여기서 핵심문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론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목적론이라는 이론의 명칭 하나. 자,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겠죠.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뭐할 능력?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다음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어떻게 되고? 반드시 100% 실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니?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 여기서 운동 주체가 뭐야? 자연물이죠? 자연물에 항상 어떤 결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면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은 어땠고? 무슨 론을 갖고 왔고? 목적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자연물이야. 여기서 모든 자연물이라는 거는 뭘 말해주는 거니? 생물하고 뭐까지? 무생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가졌다고 했니?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 야, 근데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이라고 했을 때 이 목적 추구라는 말은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 어떤 존재들만이 가질 수가 있어? 뭔가 감정이 있는 애들만이 가질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애들만이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런데다가 플러스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무슨 본성? 내재적 본성이며, 그리고 또 뭐다? 이 내재적 본성에 따른 목적 추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반드시 그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반드시 100% 실현이 된다. 그지?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갖고 있고 100% 실현도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어떤 결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지? 자, 그 다음 뒤에 볼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했댄다.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누구 얘기였어? 의 무슨 론? 목적론에 대한 얘기 정리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두 번째 문단에서 시대가 나왔어. 어디에 접어들어? 근대에 접어들어 라고 했어. 그럼 두 번째 어디? 근대에 접어들어 라고 했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했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뭐뭐 갖고 올 거야? 근데 그리고 또 뭐? 비판. 그 사이에 뭐가 중요해?
기계라는 견해. 그지? 그러면서 그 뒤에 뭐? 비과학적.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근대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고? 기계라는 견해. 모든 자연물이 기계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비과학적으로 느껴진 거야. 왜? 자연물은 기계인데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얘는 뭘 갖고 있어 지금? 본성을 갖고 있잖아.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건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이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댄다. 그치? 갈릴레이는 했네. 자, 뭐 나왔어? 이론가 정리해라. 그러면은 근대의 이론가 1번 누구야? 갈릴레이.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목적론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 베이컨은 2번 뭐야?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어떻다? 무익하다라고 평가했고, 세 번째 누구야? 스피노자는 목적론적이 뭐야?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대. 자, 여기까지 누구의 이론을 설명해줬어?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의 이론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 근대의 철학자이며 모두들 기계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뭘 비판했다? 목적론을 비판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논한다는 것이다. 야, 이들의 비판은 했네. 공통점이야 또. 뭐라고 했어? 자연물이 이성을 갖는 것으로 뭐 했다? 의논했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러나 해서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또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 공통적인 비판과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뭐였던 거야? 달랐던 거지.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야, 자연적인 애들이, 자연물이 본성을 갖는다는 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이성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본성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일 뿐이지 그건 뭐가 아니야, 이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댄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다시 말하면 근대 철학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이론가의 무엇이, 견해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야. 뭘 바라보는 견해? 본성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는 거야. 본성에 대한 견해가. 이해됐냐? 자, 그럼 여기 정리할 거야. 근대 철학자 몇 명? 셋. 그러면 공통점부터 얘기를 해볼게. 근대 철학자들은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 일단 기계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자, 또 하나는 뭐였어? 목적론은 뭐 했고? 비판했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고? 갈릴레이였고. 근데 갈릴레이는 뭐라고 했어? 얘의 주장은 뭐였어? 야, 목적론이라는 것은 뭐다? 과학적 설명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를 했고, 베이컨은 뭐라고 했대? 목적론, 자연물에 대해 자연물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탐구하는 게 무슨 유익한 것이 있냐, 무익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목적에 대한 탐구, 이것이 뭐다?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누구였니? 스피노자. 자, 스피노자는 뭐라고 했니?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 라고 했대. 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은, 또 하나 말을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다고? 인간 이외의 자연물에 뭘 부여했다? 이성을 부여했다고 뭐 했대? 비판했대죠?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어? 중요한 건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한테 이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누구한테만 이성이 있다고 말했어? 얘는 이미 인간한테만 이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어떻다? 다르다. 이해가 됐니? 그 다음 가봅시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했네. 자, 그럼 또 네모해봐봐. 어디에? 현대학자들에다가 네모를 해봐봐. 자, 그러면은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니? 점차적으로 현재로 옮겨지고 있다. 그치?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무슨 믿음? 교조적 믿음. 맹목적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생긴 믿음, 교조적인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뭐한대 또? 비판한대. 그럼 현대 학자들도 비판해. 누구를 비판할 거야?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할 거네. 근대 사상가들 앞에서 말했던 스피노자, 베이컨,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판을 했느냐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맥락에서 누구는? 볼로티는 또 나왔어. 누구? 이론가. 근대 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야, 목적은 잘못돼서라고 하면은 뭘 증명해야 돼? 자연물에는 뭐가 없다? 목적이 없다.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증명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하려는 시도,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두 번째 이론가 나와서 누구?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뭐는 아니지만,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대 사상가들 너희는 왜 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비판을 했댄다. 오케이? 그러므로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어 라고 말한 게 누구니? 우드필드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자. 자, 누구? 언제 사람들 말해주고 있어? 현대 철학자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론은 뭐였어? 주장? 근대 사상가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교조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뭐라는? 기계론적 모형에 교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론적 모형에서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출발한 주장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별적인 사상가들로 첫째 누구 데리고 왔고? 볼로틴 데리고 왔고, 둘째 누구 데리고 왔고? 우드필드 데리고 왔고, 그지? 그러면서 볼로틴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근대 과학,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왔던 저 세 명의 철학자들은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뭐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우드필드는 야, 목적론이라는 것이 뭐는 맞아. 과학적 설명이 아닌 건 맞아. 과학적 설명이 아닌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가릴 수가 없다. 옳고 무엇을? 그름을 가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대 사상가대로 뭐 해줬니? 비판해줬지. 그러면 얘네들 뭐냐? 누구를 비판? 근대 사상가들을 뭐 해주고 있다? 비판해주고 있다. 그지? 자, 그 다음 또 나왔어. 시대 구분 나왔어. 무슨 시대? 어느 시대야? 17세기 과학은 이라고 했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제. 여기서부터가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17세기의 과학은 무엇을 통해?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에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한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무슨 논으로 이어졌대?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 화학적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이랬어. 야, 여기까지가 중요하지. 왜냐면 뒤에 접속어 뭐 나왔니?
하지만 나왔지. 자, 앞말과 뒷얘기가 뭐 될 거란 얘기니? 대조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런데 하지만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라고 했네. 그럼 어쨌든간 앞 얘기는 얘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뭐 나왔냐 하면 물질론, 그리고 또 뭐니? 환원론.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보면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설명의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를 했대. 그런데 봐봐, 너네 정서라는 것을 갖다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니? 못하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면 걔가 뭘로 되어 있어야 돼? 실험 가능한 물질로 되어 있어야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7세기의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험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만 과학이었어. 그러니까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애들은 누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과학의 대상, 다시 말하면 실험의 대상이 못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뭐만 이루어진다? 물질로만 이루어진다는 물질론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됐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야.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설명된다 이거거든. 근데 이 법칙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뭐야? 규칙이지.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정서는 언제나 바뀐단 말이야. 그지? 친구들한테 욕 들어먹어도 어떤 날은 어떻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별로 안 좋은 날에 욕 들어먹으면 어떻게 하고 장난칠 때도 빡치잖아.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정서라는 거는 규칙이 없어. 그런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는 항상 뭘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동일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규칙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모든 규칙으로 뭐 될 수 있다? 환원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환원론이야. 그러면 물질론과 환원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야? 규칙화, 규격화되어 있고 물질로 되어 있고 라는 얘기지. 응?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자연물이 다 뭘 갖고 있다고 했어? 본성. 다시 말하면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물질론과 환원론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뒤에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인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야,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뭐겠어? 물질론이지. 물질로 구성된 것들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다 설명돼 라고 하는 게 이게 물질론과 환원론이죠. 자, 그것을 누가 주장했는데?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견해를 뭐 했대? 반박했대. 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엠페도클레스는 어떤 사이? 대조되는 사이 이렇게 되겠고, 그렇다면 이 엠페도클레스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환원론, 물질론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이 반박 누구의 반박?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뭐만 한 것이 아니며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야, 물질의 반대는 뭐니? 정신이지? 그럼 자연물이 모두 갖고 있다? 정성, 정신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 법칙으로만 환원되지도 않는다. 자연물이라는 것들은 항상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만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댄다. 됐지?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 정리할 거니? 17세기의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치? 자, 17세기 과학인데 여기에서 나온 이론가 누구야? 엠페도클레스. 자,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 뭐뭐 갖고 오면 돼? 앞에 있었던 물질론, 그리고 또 뭐? 환원론. 이제 물질론과 환원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겠지? 자, 이것과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되고 있는 거?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됐니? 자,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뭐겠어? 얘도 반박하고 얘도 반박을 했겠지. 물질론도 반박하고 환원론도 반박을 했지. 어디에서? 자연물은 단순히 뭘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물질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다시 말하면 정서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100% 환원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랑 뭐 둘 다 반박했다. 물질론과 그 모두 환원론 두 개를 다 어떻게 줬다? 반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거의 다 왔지? 자,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뭐 하려는? 규명하려는 과제는 했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아리스토텔레스랑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볼로틴 이런 사람들은 다 왜 이런 논의를 펼친 거야? 뭘 알아내려고? 존재 원리. 그지?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 이거를 알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댄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 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볼 건데 문제를 같이 봅시다. 자, 윗글의 논리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설명하는 글이야? 주장하는 글이야? 설명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이다. 너네가 이런 질문 보면서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면서도 그러던데 이 글이 주장하는 글인지 설명하는 글인지라는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접근을 하면 선지가 벌써 되게 여러 개가 지워진단 말이야. 어떤 게 지워질 수 있어? 야, 주장을 제시하여 돼? 안 돼? 네. 절대 안 되지. 2번은 그냥 지워줘야 돼. 그죠? 그 다음 4번 봐봐.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되니? 안 되지. 이건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얘들아? 주장하는 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지워줘야지. 그럼 나머지 1번, 3번, 5번 중에서 이제 봐줄 건데 자,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렸어? 두 이론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죠. 대립되는 뭐는 나와? 이론들은 나와. 그치? 대립되는 그 이론가들은 나오지. 그치? 그렇지만 물질론에 대항하는 게 확실히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장단점 비교 역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되고. 자, 3번 볼게요. 다양한 비판이 나오긴 나오지. 하지만 그 비판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역시나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그치? 자, 우리 답은 몇 번이었니? 자, 이거는 그 타당성이라기보다도 그냥 검토했다라는 말에서 맞아. 그치? 어떤 이론들이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해주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됐는가? 의를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정 이론이라는 거는 뭐니? 특정 이론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을 말하는 거야. 됐죠? 자, 22번. 자,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 돼. 자, 그러면 어디만 보면 돼, 얘들아, 우리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제일 잘 정리된 거는 첫 번째 문단이었어. 그거에서 일단 보면 되는데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거 틀렸어, 맞았어? 틀렸지? 왜 틀렸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은 누구만 갖는 거야? 인간만 갖는 거지. 동물은 이성이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근대 사상가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번 보세요.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때로 그 자연물에게 해가 된다니? 아니, 항상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된다음에가 있어. 3번 본성적 운동의 주체. 아까 전에 그 본성적 운동의 주체라는 게 세 글자로 뭐였니? 자연물. 이거 자연물로 바꿔줘도 지금 무방한 상황이고요. 자연물은 본성을 실현한 뭘 갖고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100% 어떻게 될 것이고 목적은 실현된다라고 했으므로 이게 답이 되겠다. 4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자연물이기 때문에 맞죠? 그지? 그지? 설명된다라고 해줘야 되죠. 설명된다. 5번 뭐야?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라 했니? 내재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목적을 실현하려는 본성이죠. 본성적 욕구. 이해했니? 자, 그 다음 요거요. 오답률이 이 지문에서 오답률 좀 제일 많았던 그런 문제였었지? 자,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을 고르래.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터 틀린 거를 좀 찾아볼 건데 갈릴레오와 볼로틴 나왔어. 일단 너희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론가들의 이름을 보면 근대사상가하고 누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현대사상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우리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갖다가 중심 화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근대사상가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세모, 그리고 또 현대사상가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옹호한 사람들을 네모로 지금 처리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갈릴레이는 그럼 세모야 네모야? 세모. 볼로틴은? 볼로틴 네모. 갈릴레이 누구야? 세모. 우드필드? 네모. 베이컨 뭐야? 세모. 우드필드? 네모. 스피노자 뭐야? 세모. 볼로틴 뭐야? 네모. 이렇게 되겠네. 스피노자 세모, 우드필드 네모 이렇게 돼. 그러고서 봤더니만 다 뭘 비교한 거야 지금? 근대 사상가와 현대 사상가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물어보고 있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있잖아.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왜? 얘네는 원래 어떤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던 애들이었는데 공통점 하나밖에 없었지. 뭐밖에 없었니? 우드필드도 목적론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갈릴레이도 목적론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 두 가지만 어떻게 됐었고 동일했었고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었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갈릴레오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과학의 기초와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이거 틀렸지? 기계론적 모형은 누가 믿고 있던 모형이야? 근대 사상가들이 믿고 있던 모형이지. 근데 갈릴레이가 이거를 비판하면 어떡하니? 그럼 안 되겠지. 그죠? 이거 틀렸고. 2번 봐. 갈릴레오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의 무엇을 보고 있다?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였었고, 요게 답이 됐었네. 그지? 3번.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자, 교조적 신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조적 신념이라고 비판한 건 누구였어? 현대사상가들이 근대사상가들을 비교할 때 교조적 신념이라고 비판을 했고, 여기서 또 틀린 건 뭐야? 목적론적 설명이라는 것과 교조적 신념이 연결되니? 이렇게 연결 안 된다. 자, 교조적 신념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랑 연결되는 거였지? 그치, 기계론적 모형.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계론적 모형은 누가 가지고 있던 거? 근대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던 기계론적 모형을 누가? 현대사상가들이 교조적이라고 비판을 한 거죠. 이해가 됐죠? 자, 4번 볼게요.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뭐 한다고? 확장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스피노자는 목적론을 비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 못했겠지. 자, 5번 보자.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우드필드는 목적론 옹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 못하지. 그래서 답은 가볍게 몇 번으로 나올 수 있다? 2번으로 나올 수 있다. 승현아, 정신 차려봐.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기가 뭐가 나왔냐 봤더니만, 자, 이런 거 보기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라 했니? 보기의 특징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보기에서 제시문에서 얘기 안 해준 사람 혹은 얘기 안 해준 이론가 이런 거 나오면은 어디 잘 보라 했니? 보기 잘 해석한 다음에 제시문 하고에 공통점과 차이점 분명히 봐줘야 된다고 했고, 자, 예시가 나왔어.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그래프 도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니? 제시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만들고 제시문의 내용을 그래프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시문 어디랑 연관되는지 빡빡 찾아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야,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야? 일단 보기에 생물학자 누구 나왔니? 마이어 나왔지. 너네 제시문에서 마이어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일단 마이어의 이론을 어떻게 해줘야 돼? 정리를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보기가 좀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럼 마이어의 견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어는 생명체 특징을 보여주는 이론으로, 무슨 이론? 창발론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부터 되게 중요해. 뭐라고 돼 있어? 미리 정해진 뭐?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누구랑 공통점이냐 이거? 그치? 아토의 그 목적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밑줄 쳐봐.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 야, 다시 말해봐. 예측할 수 없다는 거는 환원론하고 동일한 얘기야, 반대 얘기야? 반대 얘기지. 환원론은 뭐든지 규칙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일단 환원론이랑 반대되는 얘기인 것이고, 같은 말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떤 사이야? 공통적인 거야? 차이적인 거야? 공통점인 부분이지. 자, 마이어는 뒤에 볼게. 여전히 생명체가 뭘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이거 무슨 론이야? 물질론이야? 물질론은 어떻게 해줬어? 인정해줬지? 그러면 물질론을 인정해줘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뭐 되겠어? 그치?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목적론하고 환원론을 거부하는 거는 누구랑 똑같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똑같고, 마지막에 물질론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대립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앞에 했었던 환원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어에 대한 애를 다 독해를 했으니까 이제 제시문으로 선지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 처럼 나왔어. 처럼 밑줄 쳐. 너네가 이런 선지 볼 때 선지가 좀 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런 거에 좀 잘 봐. 처럼, 그지? 달리 나왔어. 그럼 앞에 세 개는 뭐 보겠다는 얘기니? 뒤에 두 개는 뭐 보겠다는 얘기니? 좀 얘들아, 문장을 막 그냥 의식이 흐르는 기법으로 좀 읽지 마. 알겠지? 좀 뭐해? 분석해서 읽어주란 말이야. 그럼 아까 전에 정리했잖아. 뭐랑 뭐는 차이점이었어? 아니 뭐 하나 차이점이었지? 공통점이 두 개였지? 뭐랑 뭐가 공통점이었어? 목적론하고 뭐? 환원론 거부. 그지? 공통점은 그랬고 차이점은 뭐였지? 물질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물질론에 대한 견해는 달랐다. 자, 1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 나왔어. 얘 어디서 나왔었니? 물질론 환원은 다 뭐 해주는 학자였어? 인정해주는 17세기 학자였었지.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야, 일단은 물질론적인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둘 사이에 차이점이었지. 물질론적인 견해는 차이점이었는데 벌써 처럼 공통점을 보고 있는 문장을 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1번은 그냥 볼 것도 없이 나가리. 자, 두 번째,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뭐 하겠군? 동의하겠군. 야, 또 나와서 물질론 하면 뭐다? 차이점이다. 역시나 공통점을 말해보자 하는 문장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된다? 틀렸지. 자, 3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대한 뭐만으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였거든. 야, 예측이란 말 들어가면 다 뭐야? 환원론으로 가야지. 예측이 된다 안 된다, 규칙으로 환원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요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요거는 환원론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돼? 공통점이 되겠지.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으로 나올 수가 있고, 4번 보면 어떻게 되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거 말해줘야 돼? 물질론에 대한 거 말해줘야 되는데,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 목적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 목적론은 둘 사이에 무슨 점? 공통점이었어. 그지? 자, 5번 보자.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또 나왔어. 차이점 나왔어. 또 무슨 얘기 나와줘야 돼? 차이점이면 물질론 나와줘야 되는데, 본성에 대한 물리 화학적 환원이라는 말 나왔잖아. 그죠? 환원론은 공통점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얘도 어떻게 됐다? 틀렸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네요. 이해되셨죠? 뭐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잘 뜯어보면은 관념적 서술 때문에 너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의 깊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